밥 아이거의 등장으로 동종 OTT 업체들이 긴장을 좀 하겠어요. 경쟁이 심화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또 컨텐츠 제공 업체 우리나라에 또 K 컨텐츠 요새 좋지 않습니까? 뭐 이 소식은 또 나비 효과로 우리나라 컨텐츠 업체는 또 나쁘지 않은 뉴스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앵커 브리핑을 하는데 오늘 뉴스들은 그렇게 좋은 뉴스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뉴스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너무 멀고 먼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뭐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비아냥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또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금 코로나 감염일 수 있지만 뭐 그건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격리에 들어간 거는 맞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중국이 리오프닝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하루였고요. 아니나 다를까 중국의 위생건강위원회 대변인은 지난주에 주요 도시들이 이제 어떤 그 무제한적인 완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심은 조금은 꺾어놓은 상태였고 어제죠. 그러니까 21일에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 4월에 상하이에서 코로나가 대폭발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좀 더디게 해제가 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이런 뉴스들이 있었죠. 이제는 중국이 경제가 조금 올라올 수 있고 그러면 이머징을 비롯한 약간 숨통이 트이는 그런 소식이지 않겠냐 했는데 어제 보시면 위안화가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원화까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었고 언제까지 리오프닝에 대한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결국 추운 겨울이 좀 지나야 되고 더불어서 내년 양회에 가서야 진정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생기지 않겠냐.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발 뉴스, 중국에 관련된 내수 뉴스는 빨라야 내년 봄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까지 미치는 하루였습니다. 봉쇄를 풀지 않으면 경제와 민심에 악영향을 주고 만약에 네. 봉쇄를 풀면 사람들이 많이 다치겠죠. 의료 시스템까지 붕괴되고 중국은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리오프닝을 단행해야 되는 게 맞지만 중국 당국 입장에서도 좀 어찌할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어떤 약간 뻑뻑한 상황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서 이 두 번째 뉴스도 투자 심리를 다소 조금은 위축시키는 뉴스예요. 그러니까 사실 FTX 암호화폐와 관련된 변동성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네. 지난주 그리고 지난달부터 계속된 뉴스이긴 한데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면서 실제 피해 여부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금융권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한국 시장에는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FTX와 관련해서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는 회사가 지금 거래가 중지가 돼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원화 거래소의 5개 거래소 중에 이제 고팍스라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고파이 자산이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에 맡겨져 있는 자금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치를 통해서 운용을 지시하고 운용에 따른 수익이 나오면 일반 고객들한테 이제 수익금이 배분되는 구조인데 그게 무려 지금 추산으로는 1조 원이 좀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24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고정형 자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4일에 정말 고팍스에 맡긴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가름이 날 텐데 공교롭게도 24일이게 되면 또 FOMC 의사록이 또 발표가 되는 날이거든요. 네. 여러모로 지금 투자 심리가 조금은 경계 심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투자는 아무래도 MZ세대 20대, 30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MZ세대들의 자산을 조금 더 깎아내리는 뉴스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MZ세대들은 휴대폰으로 암호화폐 가격을 보고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보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눈에 띄지 그렇죠. 않습니다. 예,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가 뭐
워낙 수익률 좋았지만 이 또 그렇습니다. 수익률 좋았던 거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요 또 한국은행에서는 또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GDP가 좀 둔화될 때 원래는 소비가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최근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소비가 더 위축이 되는 게 이 MZ 세대들, 그러니까 지갑이 닫히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말씀드렸지만 국내적으로 보면 또 전체적인 부채 비율이 높아졌던 게 최근 5년 동안에 소위 말해서 이른바 영끌 세대가 네. 20대, 30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이 급락을 하고 있고 주식 자산이 급락을 하고 있고 코인마저도 하락을 하니까 소위 말해서 코주부를 갖고 있었던 세대가 MZ 세대가 대표적이었는데 이게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MZ 세대들은 필수 소비보다는 문화 소비가 더 강하기 때문에 네, 네.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이 문화 소비를 더 빠르게 축소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MZ 세대들은 돈이 생기면 차, 골프, 해외여행 이 세 가지를 갖고 갔었는데 이 세 가지 카테고리의 둔화. 그렇다면 우리나라 내수에서도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의 어떤 수요라든지 그렇군요. 골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저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관련 투자 의견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골프 그렇죠. 관련 주식. 최근에 좀 안 좋죠. 예. 그리고 해외 여행과 관련된 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리오프닝이었다가 다시 또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맞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의견의 좀 전환 필요성도 있을 뉴스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국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내수도 아직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 두 가지 이슈로는 우리나라 내수가 당장은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시장이 조금 힘든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 내수가 안정적으로 괜찮다라는 콜을 주면서 이렇게 시장의 하방에서는 좀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된 모멘텀은 이 수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수출 대형주에서 더 안정성 있는 아이디어를 매출이 확실한 쪽으로 더 그러네요. 몰아가는 그런 쪽이 답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스톡 나오는 것도 보니까 가격 전가가 확실한 종목이라던가 그런 네. 종목에만 매기가 몰리고 지금 개별주 이슈로 움직이지 어떤 섹터별 움직임 전반적으로 좀 약화된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녹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